Hi, this is Ocean from the Blue. This is Deep Dive with Soul Therapy. 한 2년 동안 좀 개인적으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 음악적인 게 아니라서 저는 처음 겪어보는 종류의 그런 일들이었어서, 근데 이거를 대외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근데 어찌됐건 음악에 좀 관련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왜냐면 그러면은 음악을 하는 동안에 제가 그 생각에 몰두하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2년 동안 뭔가 음악을 만들어도 즐겁지가 않고, 내가 음악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겪는다면 이게 과연 행복한 것인가 라는 생각에 뭐 다른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하지만 제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죠. 이제 와서 내가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있을까? 이제 구하려고 하면 구하겠지만 사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리고 저를 계속 꾸준하게 서포트 해주시는 팬분들이 인스타를 킬 때마다 이제 계속 저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메시지나 태그라던가 이렇게 계속 해주시니까, 그게 없었다면 아마 이번 앨범도 못 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느끼는 게 이렇게 앨범을 내고 사람들이 데지나 이제 딜리아처럼 그렇게 잘 들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나는 이것 때문에 그냥 음악을 계속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음악을 만들어서 어떤 결과를 내고 이런 거에 대해 매몰돼 있다 보니 행복하지 않았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저는 행복하게 제가 재밌게 좋아하는 음악 만들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 주는 걸 봄으로써 행복을 느끼고, 그게 제 직업의 근본적인 이유였던 건데 제가 그거를 잠시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찾게 해준 분들이 이제 제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이고, 덕분에 이제 요즘은 굉장히 재밌게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앨범도 냈고요. 사실 막 크게 변한 거는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점을 찾자면 키온이라는 친구를 이제 만난 게 가장 큰 변화점인 것 같아요. 그 친구랑은 사실 그 전에 뭐 알았거나 뭐 작업을 한번 뭐 한두 곡 같이 해봤다거나 이런 경우 없이 바로 이제 저기 R&B 음악하는 그 12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여기 작업실을 쉐어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키온을 데려와서 키온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제가 알게 되고, 그 친구의 음악을 듣고 이거 완전 러파이 같이 만들면 잘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제 앨범을 같이 만들어 볼래요? 해서 이제 그 친구가 좋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만들면서 친해진 거거든요, 이번에. 그게 가장 큰 변화점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일산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정사항이 있으면 이제 바로 찾아가서 같이 이제 수정을 같이 하고, 이런 점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원래는 주로 이제 이 플레이어랑 프로듀서랑 의사소통을 할 때 뭐 메일을 한다거나 카카오톡을 한다거나 뭐 구글 드라이브로 이제 파일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키온이랑 저는 이제 바로 그냥 문 열고 찾아가서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바로 이렇게 수정해달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서로 아이디어 공유하고 바로 수정이 되고 이랬으니까 작업을 굉장히 그냥 2달 안에 이 모든 작업들이 끝났던 것 같아요. 이런 편곡이나 이런 작업들이. 그래서 굉장히 막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었고 되게 속전속결로 빠르게 진행이 되었던 것, 그게 이번 앨범에서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영감을 어디서 받아오기보다는 프로듀서들이 저한테 옷을 입혀준다고 생각해요. 18년도나 20년도나 26년도나 사실 제가 막 그런 보컬 사운드의 질감이나 이런 거는 크게 변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그 안에서 가사의 작법이라든가 뭐 창법에 조그마한 변화는 있지만 확 바뀐다 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18년도 러브파이도 길라라는 이제 프로듀서가 그렇게 색깔을 입혀줘서 그런 러브파이의 그런 기조가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20년도 때도 프로듀서 똑같이 이제 소프티라는 프로듀서가 이제 본인의 색깔을 입혀줬고,
이제 26년도에는 키온이라는 친구가 이제 색깔을 입혀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의도하고 막 이렇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전부 프로듀서가 잘 만들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물론 막 이 부분에서 뭐 편곡적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프로듀서마다 이 3명 다 똑같은 빈티지 질감의 음악을 하시지만 또 셋마다 다른 차별점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차별점을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저는 이 사람 이분이 하면은 또 다른 느낌의 러브파이가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감각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거를 사실 구현해주는 거는 전부 프로듀서의 몫이고 공이고 덕분이고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이 앨범은 그런 사운드를 그렇게 이쁘게 잘 만들어주는 키온한테 이제 좀 공을 돌리고 싶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쉬웠던 곡부터 얘기를 할게요. 근데 쉬웠다고 하면 뭔가 제가 대충한 느낌이 날까봐 작업이 빨리 잘 되었던 곡은 아무래도 목욕 같은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노래들은 물론 아무것도 없는 제 마음이 텅 빈 상태에서 만들지는 못해요. 하지만 항상 평소에 영감을 받아서 쌓아놓고 있다가 그런 노래를 만들 때는 한 번에 확 터져 나오듯이 이제 멜로디와 가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곡은 이제 되게 금방 만들 수 있고요. 대신에 그렇게 한 번 만들면 어느 정도 좀 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안에 이제 에너지가 다 나갔기 때문에 또 그 에너지를 그만큼 쌓아놓으면은 이제 다음에 또 작업을 할 때 한 번에 확 쏟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빨리 만들어지는 경우인 것 같고요. 어려웠던 곡은 사실 어려웠던 곡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앨범을 만들 때는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든 곡들이 좀 타이틀처럼 느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간혹 이제 뭐 다른 아티스트 분들 얘기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타이틀곡은 엄청 이제 공들여서 만든 티가 나는데 다른 수록곡들은 약간 이게 같은 앨범에 실릴 정도로 통일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그 통일성이 뭐 장르의 통일성 이런 거를 떠나서, 왜냐면 다양한 장르가 한 번에 들어간 음악 앨범들도 있으니까 가사나 이런 면들에서 뭔가 이 사람 살짝 날렸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트랙들도 있거든요. 저는 물론 그게 저 혼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런 부분이 제가 느껴졌다면 제가 앨범을 낼 때는 그런 부분이 안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이번에 러브파이 2026도 한 12곡, 14곡 정도 사실은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추린 것들이에요. 조금 늘어진다거나 그냥 기억에 남지 않는 곡들은 과감하게 좀 배제를 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돌렸을 때 방해가 되지 않을, 아무 생각 안 들 정도의 그런 유기성과 타이틀곡으로 느껴질 만한 그런 곡들로만 채워 넣었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노래, 만들려는 노래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가 순서를 정해주는 것 같아요. 되게 빠른 BPM에 되게 드럼의 그루브함이 이제 돋보이는 노래라면 아무래도 저는 가사보다는 그 그루브에 내 목소리를 올렸을 때 어떻게 융화가 잘 될까, 탑라인과 그런 리듬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고요. 만약에 목욕 같은 노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저는 무조건 가사를 먼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목욕 같은 노래들이 멜로디도 멜로디지만 그런 분위기와 가사를 뭔가 향유를 더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되게 잔잔한 그런 발라드 느낌의 노래는 이 사람의 가사가 어떤지 들어봐야겠다라고 당연히 예상을 하고 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뭔가 빠른 BPM에 뭐 드럼이나 이런 신나는 리듬의 악기들이 돋보이는 거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노래를 들었을 때 가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게 얼마나 흥이 나는지에 대해 좀 더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노래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확실하게 나진 않아요. 왜냐면 그 2달 동안 거의 제가 그 탑라인이랑 제 그 보컬에 대한 거를 만들 때는 한 2-3일에 한 곡씩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는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냥 뭔가 무작정 그냥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잘 풀어내려고 노력했던 그런 기억밖에 없긴 합니다. 그러고 이제 추리는 데에서 이제 그 키온이라는 친구랑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뭔가 비트 편곡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은 뭐 진해 같은 경우도 원래 노래가 훨씬 길었거든요. 제가 듣기에 조금 긴 것 같아서 막 자른 파트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작업하는데 한 일주일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2달 안에서 그냥 만들고 다듬고 수정하고 정신 차려보니 2달이 지나 있던, 약간 그러고 이제 추려서 앨범으로 내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항상 전부 타이틀곡이라고 생각하고 내기 때문에 항상 이 안에서 고르라고 하면 항상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골랐죠. 그 보통의 연애와 서울 이렇게 타이틀로 했는데, 저는 이번에는 서울을 꼽고 싶어요. 왜냐면 평소 하던 러파이 질감 안에서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간 느낌이랄까? 그리고 실제로 들어주시는 분들도 너가 하는 음악 안에서 뭔가 굉장히 뭔가 많이 변한 느낌이 든다 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서 저도 지금은 그 노래를 꼽고 싶습니다. 근데 웃기게도 서울이 아니라 목욕의 가사가 생각이 나요. 가지 마라 이런 날 알아도 밀지 마라, 이거 가지 마라, 이게 계속 머리에 맴도는데요. 이게 뭐 누구를 붙잡고 싶나 봐요. 이 구절이 떠오르네요. 아니요, 그런 곡은 없습니다. 그냥 조금 곡을 좀 추려낼 때 조금 냉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딱딱 추렸어가지고, 지금 들어있는 곡들은 이 곡들은 무조건 넣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항상 그 리스트업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러파이는 계속 그 장소를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항상 그 하나의 짧은 스토리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들어주시는 분들의 그런 기호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뭔가 한 곡만 듣고 싶으면 계속 이렇게 한 곡만 들으셔도 되고, 러파이라는 걸 듣고 싶으시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들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인트로, 아우트로 이런 인터루드 같은 트랙들이 그 전의 곡들과 그 다음 곡한테 되게 생명을 일으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그런 장면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때 갑자기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하는 거의 장점과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제 앨범을 만들 때는 이 얘기했다가 인터루드 같은 걸로 그 다음 트랙과의 유기성을 만들어주는 거를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 두 트랙이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상반되는 내용이라도 이 가운데에 이제 인터루드 같은 장치가 있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맞아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만드는 음악의 그런 트레이드 마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티스트는 팬들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제 퍼스널리티가 저는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자만하고 쉽게 거만해지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그런 존경 비슷한 거를 받는 것도 가끔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만약에 저를 아무도 좋아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뭐 아무리 뭐 노래를 하고 막
뭐 무슨 막 예쁜 옷 뭐 이것저것 막 제가 얼굴이 어떻고 막 이게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가치가 빛이 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없이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하나의 사람인데, 그거를 좀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좀 경계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게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조금 항상 그런 자아 비판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저는 팬분들 없이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를 좀 항상 좀 경계하고 까먹지 않고 좀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은 조금 무서워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텐데, 그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 자신 그냥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지, 항상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거든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자칫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음악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모습이 있을 텐데, 약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많으니까 더 그런 걸 많이 하고 싶어. 그래서 뭐 얼굴을 갈아엎는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음악이 아닌 다른 외적인 뭔가 막 갑자기 무슨 틱톡 무슨 섹시 댄스를 춘다던가 이런 그런 뜬금없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저는 그런 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었고, 근데 과연 이게 그분들이 기대하는 걸까? 라는 생각도 이제 막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오고, 그렇다면 노력을 해야 되면 해야 하는 건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거를 꾸준하게 잘하고 개발하고 끊김없이 이어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막 많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질문이랑 조금 제가 산으로 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팬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저는 제가 거대해지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제가 그냥 이 물 위에서 혼자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 제가 저를 스스로 다루기도 어려운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그냥 앞으로 노를 저을 뿐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항상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은 항상 있는데 그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고, 근데 너무 산으로 간 것 같아서 그냥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분들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노래를 만들 때는 제 속에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막 적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추린 다음에 제목을 정하거든요. 제목을 정하고 그 안에서 이제 쓰려고 하면은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에 집중을 좀 잘 못하는 그런 뭐 ADHD 이거를 검사를 받아보진 않았지만 저는 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특징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제 얘기를 쫙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제 생각의 파편들을 이렇게 나열을 한 다음에 모아서 내가 이때 당시 이런 마음이었고 이런 감정이구나, 이거를 이제 항상 곡을 다 만들고 나서야 어떤 키워드가 이제 떠오르면서 그게 제목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장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확실히 공간이 같으면 느껴질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니까 차에서 음악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분은 신나는 노래를 들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잔잔한 노래를 듣기도 하시는데, 잔잔한 노래를 들으면서 운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앨범을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타겟층도 생각을 하면서 만든 앨범이 항상 대부분의 아티스트 분들이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랑 비슷하긴 한데, 이번 년에 그래서 제가 그 2년 동안 만든 노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앨범 위주보다는 이제 싱글 곡 단위 위주로 한 3개월에 한 번씩 텀을 두면서 계속 앨범을
싱글 앨범을 낼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또 제가 따로 풀랭스로 준비하고 있는 앨범도 있지만 그거를 하면서 투어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지금 아시아 쪽에 조금 계획이 있고요. 유럽도 또 가고 싶어요. 근데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뭐 누군가 이걸 보신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항상 뭐 그러니까 이게 유럽, 남미 그리고 이런 아시아 이쪽 분들이 이제 되게 항상 서포팅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서울 테라피로서도 만났지만 이렇게 두 분 뵌 것도 저는 너무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팬분들 그냥 이렇게 만나서 좀 뭔가 항상 공연에서만 뵀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냥 다 같이 만나서 그냥 밥 한 끼 먹고 그리고 사진 찍고 집에 가고 그런 거를 좀 항상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근데 그 안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그 랜덤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라도 지금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그런 거를 이제 다른 이제 인스타에서만 보던 다른 외국에 계신 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랑도 이렇게 뵈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러면 너무 서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 공연하는 겸 해서 이렇게 그거를 팬미팅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팬미팅 이런 말이 저한테는 좀 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조금 지양하고 싶은데 그냥 그런 만나서 얘기하는 자리를 공연하면서 또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를 뭐 대지 씨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추천해 주시면 네 괜찮을 것 같고 뭐 서울 테라피 그래서 서울 테라피한테도 저희 지금 마지막 질문이니까 너무 항상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사운드 클라우드 할 때부터 옛날부터 저는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보면은 어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거의 지구 반대편에 비행기 한 10시간 타야 있는 그런 저 반대편의 나라들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런 한국 아티스트들을 찾고 서포팅 해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이렇게 인디펜던트로 시작하는 분들이 한국 팬들보다 먼저 해외 팬들이 유입이 돼서 이제 뭔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힘을 얻는 저도 사실 그랬었고요. 굉장히 그 한국 인디 아티스트들 분들한테 힘을 주고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결국에는 그 활동이 이어나가다 보면 결국엔 그 아티스트가 투어도 다니고 음악 앨범 발매도 계속하고 정말 그런 프로페셔널한 뮤지션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항상 그런 이제 시작하는 아티스트 분들이나 아니면 음악 외의 업계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그런 해외 매체에서 이런 K-팝과 이런 K-R&B 인디 아티스트들을 서포팅 해주는 그게 굉장히 컸더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자, 서울 테라피 감사합니다. This was Ocean from the Blue. Thanks for watching Deep Dive with Soul Therapy. My new album, Lo-Fi 2026, is out everywhere. Please go listen.